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HTML5를 연동해서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양식을 열어보고요. 여기서 설문을 받기 위해서 Go to Live Form을 합니다. 이런 구조로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Submit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이쪽에 방금 입력한 것이 나오게 되죠. 이때 일어나는 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개발자 도구를 연 다음에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모델에서 서버와 어떤 식의 데이터를 주고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트레이스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Submit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래서 Form Response라는 것들이 작동을 했고 어떤 것들이 새로 로딩이 됐고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주고받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후에 과제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리퀘스트 하는 거에서 폼을 클릭했을 때 리퀘스트 URL이라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폼 데이터 안에 어떤 항목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려면 물론 이거를 가지고서는 리퀘스트 URL과 쿼리 스트링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그거는 과제를 통해서 다른 예시를 보이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다시 폼으로 돌아가서 엘러먼트에 보면은 그 폼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S 폼이라는 것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 폼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폼, 액션, 메서드, 포스트 해가지고 폼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일단은 edit as HTML 해서 전체를 카피를 합니다. 여기서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보면은 아까 봤었던 entry.0.single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폼의 HTML 구조를 카피를 해서 기본 구조에다가 붙여넣습니다. 지금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긴 한데요. 이거를 그리고 CSS의 클래스들도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일단은 저장을 하고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비어있는 페이지였었는데 새로 고침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CSS 마진을 주는 CSS 정도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폼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도 이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밋을 해볼게요. 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양식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양식으로 디자인을 바꾼 것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 페이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기본 세팅에서는 원하지 않는 이런 페이지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소스 코드를 좀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레이어였죠. 레이어 다음 정도에 비어있는 아이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프레임의 네임을 히든 프레임이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하면은 이름만 히든 프레임이지 그대로 아이프레임이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스타일을 활용을 해서 아예 안 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보이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요거를 어떻게 쓸 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 액션, 이렇게 폼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 리퀘스트를 보내고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리스판스를 받는 모델에서 응답을 받을 때 요 폼 리스판스라는 URL에 의해서 그 페이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내고 결과를 돌려주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건데, 그 받을 타겟을 아까 만들어줬던 이 히든 프레임이라는 이름, 다른 프레임으로 받도록 합니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서밋을 하면은 결과가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것을 만들고 보내도 똑같이 결과는 항상 이쪽으로 리다이렉트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창을 안 보이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넌을 하면은 아예 그 구조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 비저빌리티에서 히든을 한 거와는 조금 다르죠. 실제로 이게 아예 구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는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리로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죠? 이름을 생각하는데 좀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보내면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습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전에 배웠던 그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과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양식의 폼의 스타일이라던가 구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거를 일단은 지워놓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조금 정리된 버전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조금 더 구조가 잘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div를 써도 좋고, 지금은 이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원래 들어있는 그 클래스들, CSS 클래스들인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거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인풋, 숨어있는 인풋, 또는 인풋인데 타입이 서브밋인 거, 버튼, 서브밋 버튼이 실제로 발생하는 부분이죠. 이런 거를 통해서 데이터가 보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존한 상태에서 나머지 스타일들은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